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MW 4 시리즈인 M440i 차량에 기본 적용되는 하이파이 라우드 카오디오의 음질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MW 하이파이 라우드 옵션은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7채널 앰프가 총 9개의 스피커를 구동하는데 앞뒤 좌석과 센터 스피커용으로 4인치 미드레인지와 의자 밑에는 8인치 서브우퍼가 장착되어 있고 양쪽에는 고음 재생을 위한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자리에는 고물 재생을 위한 트위터가 없죠. 간혹 BMW 차량은 도어에 6.5인치가 아닌 4인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 소리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4인치에서 재생할 수 없는 150Hz 이하의 대역을 의자 밑에 장착된 8인치 서브우퍼 2개에서 재생하고 6.5인치 스피커에 비해 FS 값도 더 낮기 때문에 깊은 저음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순정 하만 카돈 서브우퍼는 8인치임에도 20Hz 저역까지 재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또한 4인치 미드레인지는 스피커의 사이즈가 작아 도어 상단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역대 재생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인치 미드레인지에서 중저역까지 재생되기 때문에 의자 밑에 서브우퍼가 장착되어 있어도 DSP 앰프를 통해 위상만 조정해주면 저음 소리를 대시보드 위로 끌어올릴 수 있어 마치 홈 오디오와 같은 느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팅만 잘해주면 BMW 차량이 6.5인치 스피커가 장착된 차량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8인치 우퍼, 4인치 미드레인지, 1인치 트위터를 사용한 3웨이 방식은 BMW와 벤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제네시스 차량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식 이후 BMW 하이파이 라우드 옵션이 다운그레이드가 되었는데 특히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의 성능이 너무 떨어집니다. 트위터의 뒷면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앞면을 보면 사이즈가 매우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트위터의 경우 사이즈가 작으면 FPS 값이 높아져 10kHz 이상 고음만 재생하며 음질에 큰 영향을 주는 중고역대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신형과 구형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구형 하이파이 옵션 트위터에 비해 크기가 50% 정도 작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4인치 미드레인지는 큰 변화가 없고 리어용 스피커도 고음 재생을 위한 트위터 없이 미드레인지만 설치되어 있어 바뀐 게 없습니다. 센터 스피커 역시 바뀐 게 없고 서브우퍼 또한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9개 스피커 구동을 위한 7채널 앰프는 램 방식으로 바뀌면서 2개의 앰프로 분리되었지만 차종과 연식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앰프 한 대만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식 BMW M440i 하이파이 옵션을 청해보면 서브우퍼가 재생하는 저음이 과도하게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소리가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오른쪽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으며 밸런스 값을 오른쪽으로 5칸 정도 이동해야 좌우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음상은 존재하지 않고 오른쪽에서 들려야 할 소리가 센터에서 들리기 때문에 좌우 소리의 폭이 너무 좁게 들립니다. 전형적인 BMW 소리로 중역이 크게 들리고 고음이 작아 또렷하고 선명한 소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4 시리즈 차량은 BMW 하이파이 옵션이 장착된 모델들 중 큰 차이는 없으나 저음이 과도하게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테이상으로는 어떤지 측정해보면 모든 톤값을 디폴트로 한 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BMW 하이파이 라우드 사양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인데 먼저 중저역대의 깊은 딥이 있습니다. 중저역대 딥은 서브우퍼와 미드레인지의 위상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데 뭔가 빠진 듯한 가벼운 소리가 들리고 저음이 발 아래에서 들리게 됩니다. 중역대의 높은 피크는 마치 전화로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순정 앰프에서 이 구간을 일부러 높게 출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역대의 딥과 5kHz 이상의 고음이 부족한 것도 하이파이 옵션의 특징인데 소리가 답답하고 명료하지 않으며 어두운 색조를 띠게 됩니다. 다만 4 시리즈에서 다른 점은 우퍼 출력이 너무 큰데 특히 50Hz 이하의 저음이 과도하게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MW 4 시리즈에서 보이는 이런 문제점들의 원인을 확인하려면 순정 앰프에서 각 스피커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출력되는지 측정해 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2022년식 BMW 4 시리즈 하이파이 라우드 옵션 차량에서 순정 앰프의 출력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준선을 중심으로 서브우퍼 출력이 과하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BMW 차량은 서브우퍼와 미드레인지의 크로스 주파수가 150Hz 정도 되는데 서브우퍼 출력이 커짐으로써 크로스 주파수도 220Hz로 높아졌습니다. 500에서 800Hz의 중역대가 높은 것도 미드레인지 출력을 보면 알 수 있죠. 스피커 문제가 아니라 순정 앰프에서 이 대역을 높게 출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5kHz 이상의 고음은 낮게 출력하고 있죠.
결국 순정 스피커 RTA 상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은 스피커 문제가 아니라 순정 앰프에서 RTA 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만 교환해 봐야 개선이 되지 않고 별반 차이가 없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원인은 순정 앰프 특성 때문이니까요. 이런 순정 앰프의 출력 특성을 변화시키려면 DSP 앰프가 필요합니다. 이 차량에는 최소 7채널 DSP 앰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제 매치 업세븐을 장착할 겁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순정 스피커 상태에서 DSP 앰프만 장착해도 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0년식 이후 BMW 하이파이 옵션은 트위터의 성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트위터만이라도 교환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 차량에 장착할 트위터는 노르웨이산 시어스 H1396 모델로 감도와 출력도 좋지만 가청 주파수 영역인 20kHz까지 주파수 응답 특성이 좋으며 특히 fs 값이 1170Hz로 낮아 4차 이상의 고차 필터를 사용 시 1900Hz 하이패스가 가능하여 10kHz 이상 고음뿐만 아니라 중고음까지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순정 트위터와 사이즈를 비교해도 크기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차량용 트위터는 사이즈가 클수록 fs 값이 낮기 때문에 음질 개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주파수 응답 특성도 확인해야겠죠. BMW 4 시리즈 하이파이 라우드 옵션 차량의 개선을 정리해보면 성능이 워낙 떨어지는 고음 재생용 트위터는 시어스 H1396으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순정 스피커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 7채널 DSP 앰프인 매치 업세븐을 풀 멀티 방식으로 프론트 스피커 7개를 구동하고 리어 스피커 2개는 순정 앰프로 구동할 겁니다. 먼저 기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한 개의 배선으로 동시에 구동하는 싱글 와이어링 방식에서 풀 멀티를 위한 트위터 배선을 추가하여 마이 와이어링으로 바꿔줍니다. 사진상에서 순정 미드레인지에 2개의 배선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배선은 순정 앰프에서 구동하는 배선이고 아래쪽 배선이 트위터와 연결되어 있는 배선입니다. 이 배선을 사용하지 않고 사진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트위터 배선을 추가로 인스톨하여 마이 와이어링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새롭게 설치하는 배선은 순정 배선 라인을 따라 설치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순정과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순정 위치에 시어스 H1396 트위터를 장착하고 새롭게 설치한 트위터 배선을 연결하여 풀 멀티 방식으로 매치 업세븐 DSP 앰프를 장착합니다.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 시공하는 잭 바이 잭 방식으로는 풀 멀티 방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스피커의 위상 조정이 불가능하여 드라마틱한 소리 변화는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잭 바이 잭 방식의 DSP 앰프 장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스피커를 한 개의 채널로 구동할 수 있다면 패시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스피커가 가장 잘 재생하는 대역의 주파수만 입력되도록 주파수를 커팅해줍니다. 풀 멀티 방식의 장점 중 하나는 각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데 기준선을 중심으로 각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동일하게 조절해주면 다음과 같은 RTA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순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우퍼 쪽 게인을 낮추니까 중저역대의 딥이 더 커졌고 500에서 1kHz 중역대도 높으며 3kHz 이상의 고음도 낮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건 스피커 문제가 아니라 순정 앰프 출력 특성 때문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죠. 순정 스피커와 교체한 트위터가 순정 앰프 출력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순정 앰프의 출력 특성을 변화시켜 줘야 하는데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한 후 매치 업세븐의 인풋 얼라이먼트를 통해 순정 앰프의 특성을 변화시켜주면 다음과 같은 RTA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순정 상태와는 전혀 다른 플랫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중저역대에 깊은 딥이 있고 중역대와 중고역대에 깊은 딥들이 보입니다. 이런 딥들은 DSP 앰프를 풀 멀티 배선 작업을 통해 설치했을 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취석을 기준으로 각 스피커의 소리가 동시에 도달하도록 타임 얼라이먼트를 해줍니다. 만약 잭 바이 잭을 통한 싱글 와이어링일 경우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의 타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풀 멀티 배선 작업이 필요한 1차 이유죠. BMW 하이파이 라우드 옵션일 경우 타임 얼라이먼트 작업만 해줘도 중저역과 중역대의 딥이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고역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미드레인지와 센터 스피커, 트위터의 위상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안 된 나머지 부분은 위상 조정과 타임 조정, 올 패스 EQ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풀 멀티 작업을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잭 바이 잭을 통한 싱글 와이어링에서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의 위상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풀 멀티 배선 작업이 필요한 2차 이유입니다. 위상과 타임 조정이 완료된 후 RTA를 보면 많은 팁들이 채워지고 빨간색 기준선에 모여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팅의 마지막 작업은 이퀄라이징으로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하여 파라메트릭 모드로 이퀄라이징을 해주면 세팅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순정 상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BMW 4 시리즈 M440i 하이파이 라우드 옵션 차량은 중저역대의 딥으로 저음이 발 아래에서 들리고 뭔가 빠진 듯한 가벼운 소리와 함께 중역대의 피크는
전화로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며 5kHz 이상의 고음이 부족하여 어두운 색조로 들렸던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이죠. 우선 출력이 5dB 정도 커져 부족했던 순정 앰프의 출력이 충분해졌고, 순정 우퍼 출력은 변한 게 없지만 50Hz 이상의 주파수 크기가 5dB 정도 커져 상대적으로 50Hz 이하의 저음이 조정이 되어 적당한 크기로 되었고, BMW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저역대 DB, 서브우퍼와 미드레인지 위상 조정으로 인한 개선으로 저음이 발 아래에서 들리지 않고 박력이 넘치고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는 소리로 개선이 되었으며, 500에서 900Hz 대역의 피크와 중역대의 딥은 플랫해져 더 이상 전화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명료도가 뚜렷한 현실감 있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2kHz에서 4kHz의 중고역대의 깊은 딥과 5kHz 이상의 고음이 순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되어 명쾌하고 예리하며 밝은 색조의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앞서 들었던 비교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소리 크기로 비교할 건데, 순정 상태는 볼륨을 70% 정도 올린 상태이고 튜닝이 완료된 소리는 볼륨을 50% 정도 올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정과 전혀 달라진 건 바로 또렷한 음상입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아 좌측에서만 소리가 들렸는데, 각 스피커의 위상 조정으로 눈앞 한시 방향에 또렷한 음상을 만들었고, 좁게 들렸던 좌우 공간이 대시보드 양 끝까지 넓게 펼쳐져 공간감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 동영상에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에서는 튜닝이 완료된 후 녹음된 다른 음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차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